감정이라는 세계 엔드 저자 레온 빈트샤이트 역자 이덕임 1. 책 소개. 감정이라는 세계는 독일의 심리학 박사 레온 빈트샤이트가 인간의 감정에 대한 최신 심리학 연구와 뇌과학 실험 결과를 대중적이고 친근한 방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독일의 인기 퀴즈쇼 누가 백만장자가 될 것인가에 출연해 우승 상금 100만 유로를 받으며 하루아침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고 이후 TEDx 연설과 심리학 팟캐스트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이 책은 출간하자마자 2021년 슈피겔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2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책의 부제는 내 마음속 10가지 감정을 탐구하는 지적 여행이다. 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 불안, 두려움, 분노, 기쁨, 슬픔, 사랑, 지루함, 외로움 등을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도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화와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한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현대인들은 감정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간주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고 긍정적 감정만을 추구하라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짜 감정을 외면하게 된다. 이 책은 그러한 현대인들에게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감정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준다. 2. 주요 내용. 레온 빈트샤이트는 먼저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감정은 단순히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복잡한 신경학적 반응체계다. 감정은 위험을 감지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다른 사람과 유대를 형성하도록 진화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다. 저자는 뇌과학 연구를 통해 감정이 뇌의 편도체, 전두엽, 변연계 등 다양한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불안이 만연한 이유를 탐구한다.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 전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심리적 위협을 생명의 위협처럼 인식한다. 상사의 질책, 시험 성적, SNS의 좋아요 수 같은 것들이 실제 위험은 아니지만 우리의 편도체는 이를 마치 맹수의 공격처럼 반응한다. 저자는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불안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분노에 관한 설명도 흥미롭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문제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저자는 분노를 억압하는 것도 무차별적으로 폭발시키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말한다. 대신 분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외로움에 대한 논의는 특히 현대적이다. 역설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 저자는 외로움이 단순히 사람들과의 물리적 접촉 부족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친밀감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수백 명의 SNS 친구보다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도 저자는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지만 역설적으로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수록 행복에서 멀어진다. 행복은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하고 타인과 진정한 연결을 형성하며 자신의 성장을 경험할 때 부산물로 찾아오는 것이다. 저자는 헤도닉 트레드밀어다닉 트레드밀 현상, 즉 우리가 어떤 긍정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버려 지속적인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한다. 지루함에 대한 장은 특히 독특하다. 우리는 지루함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지만 실은 지루함이 창의성과 자기 성찰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다. 끊임없는 자극에 중독된 현대인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다. 하지만 지루함의 순간에 우리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3. 인상 깊은 점.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감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긍정적 감정은 좋은 것이고 부정적 감정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다.
하지만 저자는 모든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며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불안은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알려준다. 슬픔은 상실을 애도하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시간을 준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음을 알리고 행동을 촉구한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감정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경청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감정지능의 핵심이다. 또한 저자가 심리학 이론을 설명하면서도 지나치게 학술적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일상적 사례를 적절히 섞어 설명한다는 점이 좋았다. 딱딱한 교과서가 아니라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하게 읽히면서도 그 안에 담긴 과학적 근거는 탄탄하다.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현대사회의 문제와 감정의 관계를 다룬 부분이 시의적절했다. SNS 시대의 외로움, 성과 중심 사회의 불안,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 등은 많은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나약함 탓으로 돌리지 않고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4. 비판적 성찰. 이 책의 장점은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한다. 대중적 접근성을 위해 복잡한 심리학 이론을 단순화하다 보니 때로는 지나치게 일반화된 설명이 눈에 띈다. 감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많은 부분이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책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명확히 밝혀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감정을 다루는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추상적인 조언에 그치는 부분이 있다.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는 중요하지만 실제로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가 더 구체적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인지행동 치료나 마음챙김 같은 검증된 기법들을 더 자세히 소개했다면 실용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문화적 맥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독일을 비롯한 서구 사회를 배경으로 쓰였기 때문에 감정 표현과 처리 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다르며 이는 개인의 감정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독자들이 읽을 때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감정이라는 세계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감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인간적 따뜻함을 잃지 않는 저자의 시선이 돋보인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감정 노동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 직장에서는 늘 밝은 미소를 지어야 하고 SNS에서는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진짜 감정은 억눌린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할 권리를 되찾게 해준다. 감정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창문이다. 책을 덮으며 드는 생각은 감정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곧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이다. 불안할 때 불안함을 인정하고 슬플 때 슬픔을 느끼며 기쁠 때 충분히 기뻐하는 것. 감정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 여기는 것. 이것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다.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감정에 대한 통찰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이 책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감정이라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지도를 건네준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우리를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